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도피성 출국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하자마자 더 큰 폭탄이 터진 겁니다. 김경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 땅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평 고속도로가 어디인지 아시죠? 바로 김건희가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민주당 내부 공천 비리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김경의 도피성 출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은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 말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김경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가 보도된 것이 출국 이틀 전인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출국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나서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수사당국의 실책입니다. 핵심 피의자가 증거가 공개된 직후 해외로 도망갈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초동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고 강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과 입맞추기 기회를 준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도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발언했습니다. 개인 일탈이지 당내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상규명도 더딘 상황에서 수사받는 정당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가 휴먼 에러로 축소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민주당의 공천원금 비리 의혹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책을 상의했던 김병기 의원도 과거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제기되었고, 이 사실을 김현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과 정청래 대표 등이 알고도 유야무야 처리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규정도 촘촘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위원장의 힘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 공관위가 후보를 걸러내는 심사기구라기보다 지역위원장들끼리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춰보는 조정, 창구처럼 굴러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 지역은 내가라는 암묵적 합의가 작동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원칙이 아니라 관계가 공천을 흔드는 순간이 생기고 그 틈으로 금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런 구조가 한번 굳어지면 공천이 정치의 시작이 아니라 거래의 시작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노골적인 현금이 아니라 합법의 외피를 두르는 방식이 활용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선거 직전에 한 번에 주지 않고 연간 한도에 맞춰 300만 원, 500만 원씩 몇 년에 걸쳐 미리 넣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김경 서울시의원에게서 새롭게 제기된 정황은 이 사건을 더 넓은 무대로 끌고 갈 소지가 있습니다. 김경이 2023년 7월 법원 경매로 양평군 강상면의 땅을 낙찰받았고, 그 시점이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안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꾼 뒤 2달쯤 뒤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농사나 주거에 적합한 땅으로 보이지 않고 경사가 심한 음지라 접근할 때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인근 부동산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삼북요금소와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노선 안의 중간쯤이라는 입지에 주목하며 요금소가 생기면 땅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취득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붙는 이유입니다. 이 정황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 논란이 아니라 정치권, 금품 관행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이미 김건희 이름이 얽힌 논란으로 국민들 기억 속에 찍혀있는 사안입니다. 그 논란과 가까운 공간에서 공천원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경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직후 땅을 취득했다면 수사는 자연히 질문을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취득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정보는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이득을 기대했다면 그 이득은 누구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정치권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렸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사건은 공천원금 1억 원이라는 한 줄짜리 프레임으로 묶어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내부 문제만 파고들면 되는 사건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뿌리내린 금품 관행을 드러낼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김경이 누구에게 돈을 건넸는지, 그 돈이 공천이나 자리, 지역사업과 맞물렸는지, 민주당 라인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라인에서도 같은 방식이 있었는지까지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특히 김건희가 논란이 되었던 양평고속도로
주변이라는 상징성은 수사의 방향을 좁히기 어렵게 만듭니다. 김경이 민주당 인사들만 상대로 움직였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고 정치권의 구조를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로 보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돈 얘기가 오간다는 증언과 보도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김정재 관련 녹취로 공천에 3억에서 5억이 오간다는 식의 말이 회자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수사가 가려야 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말이 널리 퍼질 정도로 정치권에 불신이 쌓여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집권을 책임지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칼을 대지 못하면 개혁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먼저 제도를 고치고 관행을 끊어내면 그 자체가 국정의 설득력이 됩니다. 김경이 귀국했고 수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압수수색도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수사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절차가 어그러졌다면 그 책임을 내부에서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르다는 말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양평 땅 취득 정황은 사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불씨입니다. 불씨를 끄는 방법은 침묵이 아니라 더 밝은 조명입니다. 더 철저한 수사, 더 투명한 기록, 더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또 하나의 스캔들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계기가 됩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 전체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답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